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속속 후보가 확정됐는데, 대부분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영광전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영광군수 후보로 장세일이라는 사람을 이제 공천했고요. 곡성은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 그 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에는 김경지 변호사, 강화군수 후보로는 한연희 전 경기 평택시 부시장, 이렇게 확정을 해서 이제 선거체제에 돌입을 했고,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후보로 장현, 김대중재단 영광지회장 이런데 원래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탈당해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왔는데 아마 지역에서 제법 지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영광전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곡성군수 후보로는 박웅두라는 사람을 지금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 역시 민주당 주변에 어차피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정구청장 후보로는 류재성 변호사라는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세 군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떠냐? 국민의힘은 현재 3곳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어제 확정된 걸 보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 이 사람은 이제 동래고등학교를 나오고 부산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2006년에 금정구 의원을 지냈고, 이제 금정구 의원을 2번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이 된 전형적으로 지역 토박이, 이런 사람을 공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는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 이 사람 역시 강화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강화초등학교, 강화중학교를 졸업하고 강화군의원을 3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원을 1번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역시 완벽한 지역 토박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는 이제 최봉의라는 사람을 공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곡성 출신의 어떤 중견기업 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그냥 전략 공천한 겁니다. 거기서 어차피 후보 구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영광군수 후보는 전략 공천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 후보를 정하지도 못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힘 공천이 예전과 달라졌다,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당이 여기에 관여를 안 한다, 그런 거죠. 이 두 사람의 아까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후보를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완전한 지역 토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정치를 한 사람이죠. 도의원, 구의원 이런 걸로. 이런 사람이 뽑히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건 역시 중앙당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밀착형이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식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대처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시도당에 공천을 위임했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중앙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을 확률보다는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 한 이런 후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시도당에 위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2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각은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역에 위임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본인 대표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재보궐선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건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다.
지역 밀착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지역 밀착형의 새로운 시도라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우리 그 선거를 치르고 나면 흔히 그 중앙 단위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소속이나 이런 거로 당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는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역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정구청이나 강화군수 이런 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광군, 곡성군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식의 대처법이 이거 맞춤형 전략이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도 지역에 위임하겠습니다. 시도당에 위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맞춤형 전략이다. 저는 이런 시도를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렇게 보궐선거처럼 그 선거구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026년에 지방선거가 다시 또 한번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좀 다르죠. 그건 전국선거니까. 그래서 전국선거에서야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뭐 광역자치단체장도 있고요. 기초라고는 하더라도 정말 인구가 100만이 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수도권에는 수록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도당에 위임한다? 그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르지만 이번처럼 보궐선거 작은 지역구의 4개 뭐 이 정도는 시도당에 위임하는 실험을 한번 해봄직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역대 뭐 한 9번 선거 중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8번이 당선이 된 곳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더군다나 지역 밀착형 유리하다. 강화군수도 뭐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에서 강화군수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 계열의 지지층을 일부 갈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무리 강화군이 국민의힘 절대 강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열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면 그러면 또 이제 뭐 중앙당 개입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원래 천명했던 원칙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도 10월 16일 보궐선거에 그 진용을 짜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대응을 해 나간다. 그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정당 개입이 금지돼 있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그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부분을 정당 개입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의 기술이 되겠죠. 정당 개입 금지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서 손 놓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어차피 지금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드러나지 않게 지금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른 4개의 그 보궐선거보다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그 어떤 식으로든 그 여튼 그 자기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국민의힘도 여하튼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번 그 재보궐선거의 진용을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